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득처분 연습 문제 2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10문제씩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좀 제가 총 4회분을 준비해 봤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좀 판단을 해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개를 하는 게 좋겠다면 분개를 하고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되겠다 하면 말로 좀 때우고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1번. 업무용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회사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해요. 그럼 1번. 회사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210만 원. 지금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예금으로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원래는 뭘로 해야 돼요? 원래는 토지로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거를 잘못 처리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데 회사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송금을 인식을 했으나 세법에서는 송금 안 나오죠. 송금 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이고 왜 불산입인지 살펴보니까 토지 210만 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와 세법상 토지라는 자산이 210만 원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옮겨 적게 되면 좀 여러분들 교재 해답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빔을 띄워서 하려고 했더니 좀 글씨가 크게 안 되죠. 토지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답을 보면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빔을 띄워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교재 해답에 있으니까 이걸 보시던가 아니면 이게 혹시 글씨가 보이나요? 토지 금액 21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 입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은 같은 칸에 적으니까 왼쪽에 적어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저 2번 문제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거 주식 발행 비용 어떻게 해요? 신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이거를 회사가 뭘로 처리했냐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원칙은 어떻게 해요? 원칙은 이거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야 되죠. 줄여서 쓸게요. 주발초 차감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면 이거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을 했으나 세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죠.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회사와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거 일단은 송금 불산입이고 신주 발행 비용 100만 원 때문에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회사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할 때 유보라고 했는데 지금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죠. 회사와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할 때는 소득처분을 기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신주 발행비 100만 원,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쪽에 신주 발행비 100만 원 기타 이렇게 써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외화 한산인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 법인세법은 법인세법은요 그냥 기말 결산일에 기말 결산시 결산일에
자,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방법이죠. 아니면 그냥 처음에 채권 채무가 발생했을 때 시점, 그러니까 외화 환산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두 가지 이제 평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여 신고를 합니다. 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한 방법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 이 기업은 외화 환산을 할 때 그냥 자, 외화 환산을 하지 않고 발생 시점의 환율로 평가, 다시 말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을 인식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2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을 했어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20만 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1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회사하고 세법을 비교했더니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회사와 세법을 비교해 보니 자, 이거는 회사는 입금, 세법은 아니에요.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불산입이고, 그리고 회사와 세법상 외상 매출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뭐 외상 매출금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면은 나중에 확인을 할 때 대손 때문에 그런 건지 외화 환산 때문에 그런 건지 헷갈리죠. 또는 내 수익의 인식 시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니까 외화 환산 이익으로 적는 게 나중에 이제 검토할 때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소득 처분을 유보로 해보겠습니다. 자, 외화 환산 이익, 송금 불산입 및 입금 불산입을 오른쪽에 적어야 되죠. 외화 환산 이익, 입금 불산입 120만 원.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유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저 3번 했고 이제 4번 해야 되죠. 자, 대표이사가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내야 되는 재산세를 회사가 대신 15만 원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누구의 이익을 구성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내야 될 돈 회사 경비로 냈다. 대표자한테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 있는 걸로 봐서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까 세금 내주는 거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잠깐만요. 제 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에 보면 우리가 소득처분, 기타 사회 유출에서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경우, 그래서 유형 1, 유형 2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형 2가 세금인데 뭐예요? 원천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신 내줄 때 이때 기타 사회 유출이고, 재산세를 대신 내주는 건 어떻게 돼요? 재산세를 대신 내주는 거는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부담할 걸 회사가 대신 내준 거 상여로 처리해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송금 불산입 대표이사 재산세 15만 원,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 상여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럼 이거 이제 화면에서 적을 때도 자, 대표이사 재산세 15만 원 상여, 송금불산입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저 4번 받고 그 다음에 5번 보셔야 되죠. 자, 5번 위탁 매출에 대한 거를 누락을 했는데, 잠깐만, 문제 시작할 때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00x1년이 올해죠. 자,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회사가 상품을 수탁회사에 이제 위탁을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2000X1년 12월 29일에 판매했는데 회사는 이를 알지 못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2000X2년 초에 했다. 자, 그럼 회사 잘못했죠. 2000X1년도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이거를 몰랐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이거 원가 2천만 원인 거, 원가 1,700만 원인 걸 2천만 원에 판매하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뭐 팔았어요? 상품을 수탁회사에 위탁해서 수탁자가 팔아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2천만 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을 안 했는데 세법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입금 산입이죠. 이거 왜 그러죠? 위탁 매출 2천만 원을 누락을 하죠. 위탁 매출 누락 2천만 원. 소득 처분은 어떻게 돼요? 유보가 되는 거겠습니다. 저 반면에 자, 하나 더. 자, 매출원가 1,700만 원이 나오죠. 또 차변에 상품을 팔았으니 상품 매출원가. 자, 상품 매출원가 1,700만 원. 대변에 상품 1,700만 원. 이렇게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출원가 1,700만 원이 나오죠. 송금산입.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 위탁 매출 원가로 해볼게요. 자, 위탁 매출에 대한 원가 1,700만 원 차이가 나죠. 자, 이거 내역을 보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오네요. 유보. 이렇게 이제 적어 볼게요. 5번은 그러면 소득 처분이 제가 노란색으로 적은 거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탁 매출 누락 2천만 원 유보, 그리고 위탁 매출 원가 1,700만 원 유보, 이게 2개가 나와요.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거 기부를 현금으로 기부한 게 아니라 어음으로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 어음이 만기가 내년도인 어음으로 기부를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차변의 기부금 50만 원. 자, 대변에 지금 여기서 받을 어음으로 주는 건지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건지 뭐 이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어차피 자산 부채죠.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어음으로 적어 볼게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거 올해 2000X1년도의 기부금이 아니라 내년도에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기부금은 현금주의라고 이렇게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올해의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비용이 아니죠. 송금 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어음 기부금. 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 50만 원이고 어음이라는 자산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소득 처분은 유보로 할게요. 그래서 어음 기부금, 송금 불산입 50만 원 유보 이렇게 적어 봅니다. 자, 7번 문제, 6번 다음에 7번 문제. 자, 내가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잠깐만, 나오기 전에 소득 처분을 상여로 하는 경우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익이 대표자나 임직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효과가 있어요. 상여고, 또 2번째, 증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누락을 했다거나 내가 비용 지출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대표자가 책임을 져라 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송금 불산입,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는 건
잠깐만요. 송금불산입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는 건 원래는 내가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면 그 거래 상대방 누가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50만 원. 자, 이거 누가 책임져요? 대표자가 책임져라 그러면 소득처분 상여가 되겠죠. 자, 이자 비용이라는 송금이 인정되지 않아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50만 원 상여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이거는 저한테 오시기 전에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회계 1급 할 때 배웠을 겁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낸다면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빠져나가겠죠. 네, 현금 등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런데 자, 이거 확정급여형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확정기여형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죠? 차변에 퇴직급여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똑같이 퇴직연금을 냈는데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에 따라 이거 결과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산일에 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송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확정기여형이나 급여형이나 납부할 세액에 있어서 차이가 없이 공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자, 원래는 그러니까 차변에 송금 이렇게 쓰려다가 이제 굳이 따진다면 퇴직연금 충당부채 전입액 차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 전입액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 자, 원래는 자, 이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거를 누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회사와 세법상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법은 송금이 나옵니다. 송금 산입.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냥 적당히 퇴직연금이라고 해볼게요. 금액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여기 분계 1,000만 원 안 써도 이해하는데 지장 없으시죠? 퇴직연금 1,000만 원. 소득처분은 퇴직연금 충당부채라는 부채의 차이가 나오니까 유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8번은 자, 송금산입 퇴직연금 1,000만 원 유보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9번 문제. 회사는 전년도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돌려받냐면 법인세 30만 원과 여기에 대한 이자, 가산세의 반대 성격이에요. 환급금 이자 2만 원에서 32만 원을 이제 돌려받습니다. 이걸 받으면서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비익으로 처리했다고 해요. 자, 회사 현금 받았다고 할게요.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대변에 이거를 자비익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송금불산입되는 세금의 환급액, 법인세 송금불산입되죠. 그럼 이거 돌려받을 때도 입금불산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환급금 이자,
이거는 입금불산입. 그러니까 가산세가 송금불산입이거든요. 참고로 환급금 이자도 입금불산입이에요. 그러면 입금으로 처리할 금액이 없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용을 비교를 해보자면 현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현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죠. 현금 제외한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죠. 참고로 이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지금 회사는 입금인데 세법은 아니니까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소득처분이 유보하고 기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유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타로 해야 돼요. 자비익 32만 원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회사는 2000X1년 12월 말에 상품권을 2천만 원에 9번? 그래서 자비익 32만 원 기타 썼고요. 그다음 10번 볼게요. 회사는 12월 말에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상품권 발행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선수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상품권을 회수할 때 이걸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2천만 원을 다 수익으로 인식했죠. 회수된 상품권은 얼마밖에 없는데 800만 원밖에 없는데 회사 상품권 발행하면서 현금 받았을 겁니다. 현금 등으로 2천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뭘로 받았는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익을 얼마만큼 인식했는지 이걸 봐야 되죠. 회사는 근데 이거를 모두 매출로 잡았어요. 수익. 그런데 세법은 800만 원만 인식해야 되는 거죠. 받기는 2천만 원의 돈을 받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는 세법상 올바른 매출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2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1200만 원은 선수금으로 해야 되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럼 회사와 세법상 여기가 2천만 원으로 써야죠. 자, 회사와 세법상 1200만 원만큼 매출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상품권 때문에 상품권 쓸 수도 있고 선수금 쓸 수도 있고 12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회사와 세법상 선수금이라는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소득처분을 유보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 작성을 해보시고 그럼 이제 상품권 1200만 원 유보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처분 3회를 할 건데 이거 옮겨 적는 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2회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회부터는 그냥 이렇게만 적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